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9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기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토라고 일단 쓰죠. 자, 기라고 하는 것은 천간, 열간, 10개, 즉 10천간 중에서 여섯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음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저께 공부한 것 양토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음토를 공부합니다. 어저께 공부한 거 살짝 예습이 아니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게 된다라고 하면 무토인 양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항한 토, 매우 높은 산, 매우 넓은 평원이라든가 평야 같은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우 후중하고 두터운 그런 땅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영활하고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 큰 용도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간목만 있다라고 하면 간목은 어떻게 되면 물이 없으면 죽은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도 물이 없으면 죽은 땅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뭐 고비 사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쪽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에는 땅은 넓은데 물이 없는 그런 땅에 해당이 됩니다.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계절로 지금 우리나라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좀 철양 맞은 좀 약간 삭막하고 추운 계절인데 물기가 없다라고 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꼭 뜨거워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워도 물이 없으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 꼭 기온이 높아야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추워도 사막이 된다. 우리 옛날 커피 중에서 안석기가 그 광고했던 커피 중에 동결 건조라는 표현 있죠. 건조시키려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건조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차가워도 얼게 돼요. 우리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마늘이라든가 특히 고추 같은 경우 가을에 되게 되면 가을 고추가 굉장히 맵습니다. 근데 가을 고추가 또 이제 가을이고 겨울이 있게 되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상인들이 그걸 이제 노지에서 따온 그거를 그냥 싸게 팔아요. 근데 그 고추가 엄청 맵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문 그 좀 많이 이렇게 사다가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싹 닦은 다음에 그거를 좀 잘게 이렇게 썰어요. 한 뭐 세 토막 네 토막 정도 돼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 매운 기운을 여름까지도 먹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고추장 찍어서 먹고 그런 건 아닌데 국을 끓인다거나 찌개를 끓인다거나 이렇게 볶음 같은 거 할 때 넣게 되면 청양고추 엄청 맵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습기라든가 물기 같은 게 얼어버리죠. 얼게 되면 그 고추라고 하는 거하고 수분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게 분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얼음은 살얼음은 따로 분리가 되고 나중에 고추는 고추대로 바싹바싹 말라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보시냐면 고추보다는 파 있죠. 대파를 갖다가 숭숭숭숭 썰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은 파에 있는 수분을 가지고 수분이 얼게 되면은 그냥 살얼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중에는 찔깃찔깃한 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파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수분이 있어야 아삭아삭 이렇게 씹히는 그런 맛이 있는데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파가 질겨져요. 고기 같은 경우도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 같은 거를 랩핑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냉동실에 넣으면 고기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돼요? 얼게 되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그래서 질겨지는 것이어서 고기는 얼린 고기보다는 그래서 생고기가 맛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저야 이제 뭐 얼린 고기든 뭐 생고기든 없어서 못 먹지만은 그래도 이왕 먹는 거 생고기가 육즙이 살아 있어서 맛있죠. 근데 냉장고에 얼린 고기, 닭고기가 됐건 돼지고기가 됐건 소고기가 됐건 생선이 됐건 일단 얼리고 나면 맛이 떨어지네. 왜냐하면 얼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춥다고 해서 건조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추워도 건조해질 수가 있겠고요. 추워도 습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워도 건조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더워도 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데는 더우면서 약간 습하죠. 근데 지금 현재 산불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지금 그 면적이 엄청나가지고 불을 끌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셔서 G7 그래도 선진국 1위부터 7위까지가 이제 서로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이제 산불을 끈다라고 하는데 그 불이 나서 그 아마존 밀림이 타게 되면 지구에 이제 산소가 많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이제 좀 지구적인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또 이 얘기가 또 3,000% 빠지고 있습니다만, 건조해도 추워도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나무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무토는 감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보단 개수가 있고 그다음에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요거 하다가 지금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음토와 양토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토라고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양토인 무토가 됐건 음토인 기토가 됐건 거기다 어떤 씨를 뿌려서 화초를 가꾸든지 뭐 작물을 키우든지 아니면 뭐 심으면 고추를 심어서 먹든지 아니면은 뭐 상추를 심어서 먹든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비옥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고 두터운 땅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간목이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간목보다는 병화와 개수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촉촉하게 윤토만 시켜준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기토를 설명할 때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기토에는 화초라든가 화분 안에 어떤 꽃나무 같은 것, 난초 같은 것이 심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즉 뭐 기토가 인월 내지는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필요한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때 간목을 크게 논하진 않습니다. 물론 기토가 진술, 충미, 월 이런 때 태어나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토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 작은 화분 안에다가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고, 작은 땅은 병화라든가 햇볕이라든가 개수 같은 물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따뜻하게 해주고 윤토 비옥하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토라고 하는 것은 또 비유를 할 때는 분토라고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비옥한 흙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 논밭을 말하는 것이고요. 원자는 동산 원자, 쉬운 말로 과수원이라든가 우리 이제 정원 같은 거 있죠. 좀 잘 사시는 분들은 뭐 정원이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약간의 그 과실수도 심고 잔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뒹굴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뭐 그러한 정원 같은 것을 이제 전원토, 기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 땅을 기토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무토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내가 조경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또 큰 차이는, 무토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땅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수, 임수 같은 것을 제방을 할 때는 무토가 공력이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약해서 금을 생조해 줄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인 습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다. 이것도 무토와 기토의 어떤 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토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무토와 기토의 어떤 토이지만 양토와 인토의 어떤 차이점이 되겠죠. 자, 이 정도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오늘의 원령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태어난 원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신월 벌써 몇 번째 하는지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초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초가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을에 들게 되면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 신유월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왕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금이 왕한 계절. 수 또한 어떻게 돼요?
되기 때문에 장생이라고 했죠. 이라 세력이 있다. 세력이 있다.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 금이 왕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가 신월에 대한 어떤 그런 계절적인 특성. 그 다음에 신월 6월은 가을이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겨울처럼 매우 춥지도 않습니다. 서늘한 기운이죠. 숙살 엄숙한 그런 기운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은 절지에 해당이 돼서 목이 가장 약해요. 목은 절지에 해당이 되고 화토는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오행이 어떤 것이 왕하고 어떤 것이 약하냐를 먼저 알아야지만 사주의 중화, 왕세의 중화를 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지만 약간 서늘하다. 여기다 대고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추워질 수도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지만 화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금수가 다시 있어야 되는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월령이 어떠한 계절에 어떠한 상황인 것을 알아야지만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기토와 신금에 대한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에 해당해서 일간이 어떻게 돼요? 약하다라고 해서 약한데 반대로 신월에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왕합니다. 자, 오행의 상생을 놓고 봤을 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다시 수생목 이렇게 하고 목생화로 돌아가게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돼 있죠. 금을 생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 금을 생해주는 어머니는 약하고 생주를 받는 자식은 왕하죠.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왕모쇠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참고로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모왕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왕한데 자식이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반대가 되는 것은 자식이 왕하고 어머니가 약한 겁니다. 이것은 금은 왕한데 금을 생해주는 어머니는 약한 것이죠. 반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수가 있게 되면 금생수하게 되는데 금은 왕하고 수는 그에 비해서 좀 약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모왕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모왕자상 이렇게 세 가지 개념. 이거를 모자멸자라든가 모왕자고라든가 이런 글자들도 있어요. 다 써볼까요? 모자멸자, 모왕자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모자멸자도 마찬가지로 모왕자세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모왕자고도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왕한테 자식은 말라 비틀어져 있다 뜻이죠. 이 모왕자세 색깔로 한번 칠해볼까요? 모왕자세 그 다음에 모자멸자, 모왕자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써보고 저런 말도 써보고 하는 것이죠. 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눈깔이라고 할 수도 있고 눈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인데 모왕자세, 모자멸자, 모왕자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모왕자세만 이제 쓰지 말고요. 일단 두 가지를 들었으니까 저런 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옛날 고서를 본다라고 했는데 모자멸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모왕자세라고 하는 뜻이구나 해서 그냥 빨리 알아두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요 세 가지예요. 자왕모세는 자식은 왕하고 어머니가 약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모왕자세는 어머니는 왕하고 자식이 약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모왕자세는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 요 이제 개념 아시겠죠? 자, 근데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자왕모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쉬운 말로 자왕모세는 어떻게 돼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설기가 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죠. 토생금에서 토금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금 진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화라고 하는 것 있어서 기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간격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상관 패인 내지는 상관 패인격이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말로 인성이 용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성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있어서 금을 억제해주고 기토가 어떻게 돼요? 이 인성의 생조를 받게 되면 기토가 실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게 개수 같은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해주게 되면 기토 안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 가끔 개나리라든가 코스모스, 특히 가을에는 들국화라든가 코스모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내 집 텃밭에다가 그냥 저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를 갖다 이제 심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땅이 이제 헛터가 돼가지고 잘 꽃나무가 꽃을 못 필 때는 어떻게 돼요? 따뜻한 햇빛이 있어서 토를 실하게 만들어주고 따뜻한 햇빛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작자작 물기도 좀 있어야지만 그런 화초들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그 용어들 여기 설명드렸던 용어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가장 필요한 건 화로서 땅을 온토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토의 어떤 기력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농지 같은 경우도 계속 작물만 키우게 되면 땅이 실한 땅이 약간 뭐라 그럴까 허해진다 그럴 때 허토가 된다 그러죠. 그럴 때는 옛날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때나 구원말 때는 땅을 놀려버려서 한 1년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지기를 충전시킨다고 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거름만 좀 주어서 땅을 갖다가 이렇게 보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하게 만들고 한 1년 정도 휴경을 했다.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했었잖아요. 거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지잖아요. 화학 비료도 있겠지만은 요즘 돼지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닭똥 있죠? 닭똥 축사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수거해가지고 거름 같은 걸 많이 만들죠. 옛날에 농사 짓때 1차 산업 때는 그 거름 만드는 거 다 일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돼지를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소는 또 특히 농사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그 돼지라든가 그 소, 닭 같은 것이 똥을 싸게 돼 가지고 땅을 거름지 근데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허토가 설기가 많아서 허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땅을 보토하고 땅을 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 병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허약한 사람이 보약 먹는 거하고 똑같죠. 거기다 대고 이제 땅에 이렇게 실해졌을 때는 이제 다시 물을 주고 다시 거기다 곡식을 심게 되면 또 그 땅에 화초도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곡식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명식을 본 연후에 생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 아까 격으로는 벌써 말씀을 한번 드렸죠. 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음토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격이겠죠. 이거는 일간인 기토와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상관격,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이거는 화토가 아니죠. 토금진 상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반드시 화가 있어줘서 약한 기토를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 명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신궁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다 했죠?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 가지고는 우리가 격과 용신을 취용하지 않고 자 임수, 경금만 가지고
격을 취용하게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임수가 아니라 이거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월지만 갖고도 뭐 상관격이 되는데,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상관이 더 왕해진다. 자, 한 가지 포인트. 지지에 있을 때보다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그 힘이 두세 배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어도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데,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둔 이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상관이 두세 배 정도 더 힘을 얻게 되니까 일간 기토는 더 약해지겠죠. 이러한 상관관계를 모르고 그냥 글자 두 개, 경금 두 개다 이렇게 헤아리면은 진짜 마음 아픈 것이죠. 그죠? 그거 가지고 왕세를 세밀하게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되면 토금 진상관격인데, 만약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건 상관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상관이 생재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상관생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간이 약하니까 설기태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는 임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월지만 놓고 보면 상관계인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를 본 것이죠. 정제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것도 어떻게 돼요? 상관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서 상관이 수를 생한다고 해서 이것도 상관 생재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일간이 약해서 상관도 감당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재성도 감당을 못한다. 실문을 설기태과, 설기과다 하다. 그러니까 일간이 설기태가 설기과다는 일간이 약해서 어떤 생재하는 것을 감당을 못한다고 하죠. 이런 거예요. 사업을 상관생재, 식신생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사업 지명들이 많아요. 사업가들이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머릿속에는 내가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막 머릿속으로는 돈 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일간이 좀 왕해가지고 식신상관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면 능히 내가 사업을 펼치고 사업을 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꾸려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고 식재만 왕하다라고 하면 펼쳐는 놨는데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게를 냈어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과일 가게를 내든 예를 들어서 PC방을 내든 했는데 내가 그거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주인이면 일찍 나가가지고 물건도 떼다가 진열도 해야 되고요. 과일 같은 것도 깔끔하게 닦아놔야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인이 게을러. 아침 7시, 아침에 옛날 같으면은, 물론 요즘은 이제 상설장이 있기 때문에 냉장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사다 놓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 있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거는 그날 사다가 했어요. 그리고 아침 같은 경우 도시락 같은 거, 특히 우리 어머님 세대가 고생을 많이 했죠. 도시락을 싸려고 하면 그 저녁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 저녁날 두부라든가 이런 걸 사다 놓게 되면 좀 여름 같은 때는 많이 상해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종을 딸랑딸랑 울리면서 두부 장사가 새벽에 엄청 많이 돌아다녔고요. 아침에 오뎅 장사 있죠. 그때는 덴뿌라라고 그랬죠. 덴뿌라 장사도 그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방울소리 나면 두부 장사고, 덴뿌라 장사는 입으로 이렇게 하면서 덴뿌라 사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버선발로는 아니지만 얼른 뛰어가지고 오뎅이랑 두부 사다가 아침에 대표 해가지고 된장도 끓이고 그 다음에 애기들 도시락도 싸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 새벽같이 이 장사를 하려면 그걸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저거는 장사를 하는 건지 장사를 말아먹는 건지.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간 약하고 식신생재 상관생재 되는데 설기태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이제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운에서 어떤 대운이 와야 돼요? 토운이라든가 화운이 왔을 때는 장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하시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요 대운이 지나가게 되면, 그 대운이 어떤 데요? 화토운이 지나가게 되면 이때는 장사를 해도 안 되니까 이때까지만 열심히 하시고, 이 이후에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이때는 이제 가게를 좀 웃돈 줘서 파시고, 그런 것은 이제 부동산 투자라든가 땅에 묻어두시고 이제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시고 그냥 좀 편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운 때 일간이 약한 것을 화통이 와서 나를 보신해 줄 때 식신생계 상관생제 내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돼. 뭐 나름대로 처음에 니어커 가지고 과일 팔았는데 니어커 장사가 잘 돼가지고 조그만 전빵 하나 내고 전빵 했는데 자 해가지고 이제 옆에다 조금 더 이제 큰 거 내고 했는데 잘 돼요, 잘 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잘 될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쓸데없는 뭐 도박을 해서 말아먹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더 크게 벌려서 딱 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대운이 싹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파리를 잡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 사주를 보는 것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가 그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아야 할 때는 진짜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장사가 잘 될 때 항상 그런 거죠. 내가 잘 될 때는 안 좋은 때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안 좋을 때는 나 좋은 때도 오겠지 하면서 약간 희망을 갖는 것도 그러니까 사고 방식 자체에서 중화를 갖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뭐 세상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또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욕심이 생긴다라고 해요. 욕심. 지질이 지금 개뿔도 없는데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빚지게 되고 빚을 져서 못 갚으면 꼭 한몫 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운세가 좋은데 거기서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요? 과욕이라고 하잖아요. 과욕. 그렇게 되면 이제 감당 못할 이제 일을 벌리게 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어렵게 다시 재물적 손실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바로 이와 같은 이렇게 뭐 지금 이 전체를 말한 건 아니죠. 일간 약하고 이렇게 설기 과다한 이런 사주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가 기해년. 일지를 보게 되면 또 해가 있어서 기해 일이 되겠죠. 자 보세요. 기토 일간이 뿌리둘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 또 이렇게 지금 엄중하게 겁나게 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한 이런 와중에서 또 신중무토와 해중무토를 언급하시면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무토 이게 아니라고 이것은 해중무토 이렇게 신중무토 인중무토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이제 해중무토도 있고요. 신중무토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입이 아프고요. 진짜 그렇게 진짜 아니라고 강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신중부터 해중부터는 절대 이제 언급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시고요. 일간 기토가 뿌리둘 데가 전혀 없다. 그 다음에 금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범람해서 금방 흙에 쓸려 내려갈 정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이건 종재격이 될 수도 있어요. 종재격. 일간이 뿌리가 없으니까. 자, 이게 아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은 다자무자 없는 것 있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없는 것이 있는 것 뭐 이런 다자무자죠.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자무자가 아니라 너무 많으면 있어서 해가 되는 거죠. 임수가 많아서 얘가 떠내려가게 되니까 이때는 화가 있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아니고요. 이때는 급선무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제해준 연후에 화가 있어서 토를 생주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국세는 뭐예요?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 국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죠? 사람이 멀쩡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큰 급선무예요. 아픈 다리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점심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죠? 그렇잖아요. 일단 아픈 다리를 먼저 치료를 해준 연후에 뭐 밥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일간이 너무 약하고 수가 너무 왕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임수를 제해해 주는 것이 급선무. 그래서 무토가 필요한 것이고 기토 가지고는 얘를 제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토가 있은 연후에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무토도 없고 화도 없는 중에 여기서 다시 금수를 분다라고 하면 이거는 백발백중 뭐예요? 종재격이 되는데 그냥 종재가 아니라 했죠. 이거는 일간을 버리고 종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명종재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갑자실 한번 보도록 하죠. 갑자실.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자수를 받죠. 이거 신자 수국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중간에 수가 껴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격돼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지로 다 수국이죠. 그 다음에 임수 투출되어 있고 간목 하나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목하고 탐합 이런 거 이제 이거는 여기서 뭐 탐합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돼? 일간 기토가 전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갑기 합해서 토가 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냥 갑자시가 되면 그 다음에 화도 없잖아요. 화도 없죠. 종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명종제격이죠. 선생님 월령이 신월이니까 금으로 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신월이라 하더라도 벌써 해수 자수에 임수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제격 수로 종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를 차라리 제해줘서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수로 종할 때 목이 있는 것은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토가 있는 것이 흠이 되겠죠. 그죠? 수로 종할 때는 금이 있거나 목이 있는 것은 흠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수로 종하는데 목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죠? 반면에 안 좋은 것은 화가 있거나 토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을축시가 돼도 이것도 을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와 축 사이에 자가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술토라든가 이런 토가 아니기 때문에 사수동류 된다 그래. 사수동류 이렇게 이렇게 기토가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을목이 투출돼 가지고 이거는 간목은 합하려고 하지만 을목은 기토를 파하죠. 그러면 이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금수가 너무 태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명종제격으로 종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병인시를 한번 보죠. 병인시가 되면 이렇게 인해한목하죠. 인해한목 인해합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해서 화가 살아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로 종할 때 화가 있거나 토가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오히려 격을 파하게 되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수가 왕할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무토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종격이 되지 않지만은 기토는 물에 휩쓸려서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주동류가 아니죠. 이거는 사수동류라고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왕수를 인목이 있어서 인해한목해서 왕수를 갖다가 목이 설기해서 목이 화를 생해서 화가 토를 생하고 조우하는 용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토가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왕수를 설해서 병화에 그냥 이렇게 생조를 받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되는데 수가 넘어가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좀 위태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위태위태한 그런 걸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종제격은 될 수 없고 정의는 병화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진시 한번 보죠.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토가 습토이긴 하지만은 그 위에 무토가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무토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를 제해주게 되면은 쉬운 말로 강가에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강가에 작은 밭이 있어서 좀 있으면 범람해서 밭이 없어질 지경인데 무토가 뿌리를 잇는 무토가 있어서 여기다 제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주 원국에 화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한습해진다. 그 다음에 화가 없는 무토는 세력이 생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임신시나 개유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시지에서 신유금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도 역시나 기명 종제격 수로 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